아무도 몰랐다. 그 마지막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찍고 난 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이제 끝났어. 이은주는 단순한 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감정을 말이 아닌 눈빛으로 전하는 스크린 위의 시였다. 단아한 얼굴, 섬세한 연기, 그리고 언제나 약간 슬퍼 보이던 눈동자. 2005년 2월, 단 한 줄의 유서가 모든 것을 끝내버렸다. 그녀는 24살이었다. 무엇이 한 젊은 배우를 그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 스칼렛 레터 이후 그녀는 악몽을 꿨다고 한다. 자꾸만 피가 보였고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두고 영화 때문이라고 했다. 또는 연예계의 극심한 경쟁, 고독, 혹은 마음의 병 때문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 영상은 그런 단순한 해석을 넘어서려 한다. 이은주가 남긴 작품, 상처, 편지,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마지막 통화를 통해 우리는 진짜 그녀를 다시 마주하게 될 것이다. 슬프게도 이 이야기는 영원히 24살에서 멈춰버린 배우의 기록이다. 하지만 기억 속에서만큼은 그녀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은주는 1980년 12월 22일 대한민국 군산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조용하고 섬세한 아이였다는 그녀는 클래식 피아니스트를 꿈꾸던 소녀였다. 하지만 음악보다는 사람의 감정과 삶을 표현하는 것에 점차 매료되었고,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찍은 졸업사진이 계기가 되어 CF 모델로 데뷔한다. 이은주의 시작은 평범한 듯 보였지만 그녀가 가진 눈빛과 분위기는 남달랐다. 청순하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표정은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빛났다. 1997년 MBC 드라마 스타트를 통해 정식 데뷔한 후 그녀는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다. 1999년에는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으로 스크린에 진출했고, 이후 연풍연가, 피아노, 번지점프를 하다와 같은 작품에서 감성적이고 순수한 캐릭터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번지점프를 하다에서 이병헌과 호흡을 맞춘 그녀는 감정을 눈으로 연기하는 배우라는 평을 받으며 비평가들에게도 찬사를 받았다. 이은주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모두 인정받은 흔치 않은 케이스였다. 당시 영화계는 이은주 시대가 시작됐다고 말했고, 그녀는 이미 차세대의 국민 여배우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연기에는 항상 뭔가 묘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밝은 장면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멍하니 비려 있었고, 감정씬에서 올 때면 관객은 그것이 연기가 아닌 진짜 슬픔이라는 착각에 빠졌다. 2004년 그녀는 커리어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영화 스칼렛 레터에서 파격적인 노출과 함께 감정의 파국을 연기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살인자의 연인, 죄책감과 불안 속에 무너져가는 여성을 연기했다. 영화는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않았지만 이은주의 연기에 대한 평가는 극찬일색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기자회견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다. 이번 연기는 정말 끝까지 갔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멀리 가버려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촬영이 끝난 뒤에도 그녀는 악몽을 꾸었고 정서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친한 지인들은 그녀가 예전보다 말수가 줄고 외출도 하지 않고 피아노 앞에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회상한다. 게다가 연예계 내에서는 그녀가 지나치게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배우라고 알려져 있었다. 배역에 깊이 빠져들수록 그녀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워졌고 작품과 실제 삶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그녀의 정신과 상담 기록에 따르면 배우라는 직업 자체가 자기 파괴적인 감정을 요구하며 자신을 갉아먹는 느낌을 자주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은주는 언제나 자신의 고통을 말없이 숨기는 스타일이었다. 2005년 초, 그녀는 불가사의한 이야기 세기말이라는 스릴러 영화 출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촬영은 자꾸 미뤄지고 건강 상태도 점점 악화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5년 2월 22일,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한 편의 편지였다. 그 안에 이런 장문이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연기 더 잘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태어나면 음악을 다시 하고 싶어요. 그 짧은 인사는 그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암시하는 동시에 아직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애틋함을 담고 있었다. 이은주는 단순한 비극의 여배우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 영화계에서 감정과 예술의 경계를 무너뜨린 최초의 여성 배우 중 한 명이었고, 그만큼 내면의 상처도 깊었다. 이제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깊이 따라가야 한다. 단지 유명한 배우가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가 아니라 그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왜 아무도 막지 못했는지를 말이다. 이은주의 시작은 조용했다. 화려한 오디션이나 파격적인 데뷔 없이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주목을 받았다. 첫 작품인 MBC 드라마 스타트에서는 큰 임팩트를 남기진 못했지만 관계자들은 그녀의 눈빛을 기억했다. 그 눈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크게 될 거야. 그렇게 예언처럼 남았던 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2000년, 이은주는 피아노에서 조재헌 고수와 함께 주연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극중에서 그녀는 비극적이고 외로운 캐릭터를 섬세하게 소화했다. 이 작품을 계기로 이은주는 감정 연기의 천재라는 타이틀을 얻는다. 하지만 그녀에게 진짜 전환점이 된 작품은 번지점프를 하다였다. 이병헌과의 호흡은 찬사를 받았고, 이은주는 감정을 누르는 방식으로 더 강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눈물을 억누르며 떠는 입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선. 그것은 연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진짜 상처 같았다. 당시 스태프들은 이은주는 촬영장에서도 감정을 끌고 다닌다고 말하곤 했다. 그녀는 촬영이 끝난 뒤에도 캐릭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낸 적도 있었다. 한 번은 극중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장면을 찍은 뒤 실제로 아버지와의 연락을 끊은 채 몇 주를 보냈다. 그녀는 작품에 살아있는 감정을 이식하는 배우였다. 하지만 그만큼 연기를 할수록 그녀의 내면은 달아갔다. 2003년 태극기 휘날리며에서는 조연이었지만 강한 인상을 남겼다. 눈물 흘리는 장면이 단 한 컷이었지만 관객들은 그 장면 하나로 영화가 심장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대사보다 표정, 표정보다 분위기로 사람을 흔드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힘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기도 했다. 2004년 그녀는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듯 영화 스칼렛 레터를 선택한다. 불륜, 폭력, 살인, 정신적 파괴. 이은주는 그 안에서 한 여자의 욕망과 죄책감을 극단적으로 표현해야 했다. 영화에서 그녀는 벽에 피를 칠하고 고함을 지르며 고통 속에서 무너지는 장면을 소화한다. 촬영이 끝난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자다가 울면서 깼고 대낮에도 누가 날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인들은 그 무렵 그녀가 밝은 장소를 피하고 사람을 기피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려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밤에는 피아노를 치다 말고 손을 멈춘 채 한참 동안 그대로 앉아있기도 했다. 그녀의 연계는 현실을 잠식했고 현실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되지 않았다. 소속사는 그녀가 회복 중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심한 불면증과 우울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다. 심리 상담도 받았지만 그녀는 치료보다는 감정을 어떻게든 다시 연기로 승화시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시기 그녀는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남긴다.
사람들은 내가 멈춰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난 너무 빠르게 가라앉고 있어. 그리고 2005년 2월, 그녀는 마지막 스케줄을 마친 뒤 혼자 자신의 오피스텔로 향한다. 그날 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친구는 그녀가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이상한 낌새는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녀는 욕실에서 발견된다. 벽에는 피아노 악보가 덮여 있었고 거울엔 그녀의 한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음악을 다시 하고 싶어요.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술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예술이 그녀를 가장 아프게 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이은주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24살. 그녀가 남긴 작품은 9전의 영화, 5편의 드라마, 수많은 CF와 수상 경력.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눈빛이었다. 그녀의 팬들은 지금도 말한다. 그녀는 떠났지만 그 눈빛은 아직 내 마음 속에 살아있다. 그녀는 자신이 감정을 살아낸다고 말했었다. 연기는 표현이 아니라 감정을 직접 느끼는 일이라 했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무섭다고도 했다. 이은주가 스칼렛 레터 이후에 겪은 내면의 고통은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었다. 지독한 고립감, 감정 분리의 실패, 그리고 삶과 배역의 경계 붕괴. 그녀는 일기를 통해 이렇게 고백했다. 연기할 땐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다시 나가지 않아요. 실제로 그녀는 장면을 찍고도 몇 시간 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는 촬영장의 증언이 남아있다. 모든 감정을 실제로 겪는 그녀의 방식은 작품이 끝나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문제를 낳았다. 정신과 의사들은 이은주가 역할 유착 증후군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사망 전 한 달 동안 꿈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는 증상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지인은 말한다. 은주는 한밤중에 전화해서 촬영 언제 시작해?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날은 스케줄이 없었거든요. 그녀는 무대 밖에서도 여전히 배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특히 스칼렛 레터의 마지막 장면, 목욕탕 안에서 피를 흘리며 절규하는 장면 이후 그녀는 내가 거기서 끝난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반복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깊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니저, 소속사, 언론, 팬들 모두 그녀가 다시 웃으며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친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긴다. 나 이제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 감정을 너무 깊이 들여다봤어. 그 말은 마치 그녀가 인간의 내면 어딘가 위험한 곳까지 갔다 왔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그녀의 죽음 이후 언론은 연예계가 만든 또 다른 희생자라며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다. 충격, 이은주, 스칼렛 레터가 남긴 그림자, 천재 배우의 이면, 우리는 왜 몰랐나? 그녀의 편지는 어른들을 향한 절규였다. 그러나 그중 일부는 그녀를 2번 죽이는 기사이기도 했다. 정신적으로 약했다. 예민함이 지나쳤다. 욕심이 많았다. 이런 평가들은 오히려 그녀의 섬세함과 진심을 폄하하는 말이었다. 대중의 반응은 충격과 슬픔이었다.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팬들, 그녀가 찍은 CF 앞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던 시민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읽고 무너졌던 가족들. 유서에는 이런 문장도 있었다. 그냥 다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세상이 너무 무서웠을 뿐이다. 이은주의 죽음은 연예계에 하나의 경종을 울렸다. 배우의 감정 노동은 누가 보살피는가? 깊은 감정 연기의 대가는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일부 감독들은 이후로 정서적 케어를 위한 전문가를 촬영장에 동행하기 시작했고, 정신건강 관리라는 단어가 드디어 연예계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사례는 예술과 고통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예술은 고통을 요구할까? 아니면 고통은 예술을 파괴할까? 많은 평론가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이은주는 감정을 연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바쳐 그것을 살았다. 그녀의 감정은 스크린에서 아직도 살아 숨쉰다. 그 눈빛을 본 사람은 결코 그녀를 잊지 못한다. 이 영상이 다 끝나갈 즈음엔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잊은 줄 알았던 그러나 절대 잊을 수 없는 배우 한 사람을.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우리 채널의 시각으로 그녀를 되새겨 보려고 한다. 이은주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깊은 숨을 쉬게 된다. 마치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처럼. 그녀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남긴 감정의 깊이는 결코 짧지 않았다. 우리는 그녀를 단지 비극적인 배우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그보다는 마음으로 연기한 유일한 배우라고 부르고 싶다. 그녀의 작품을 다시 보면 알 수 있다. 대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고, 카메라가 돌아가는 순간 그녀는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 채널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잊힌 별들을 다시 불러내어 그들이 왜 빛났는지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은주의 이야기를 다룰 때는 더욱 조심스럽고 더욱 절실하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성취도 많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다. 작품 하나하나에 자기 자신을 쏟아부었고 감정의 진폭을 억지로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현실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해냈다. 그 방식은 위험했고 때로는 너무 아름다웠기에 더욱 아팠다. 어떤 배우들은 역할이 끝나면 본인의 삶으로 돌아오지만 이은주는 종종 돌아오지 못했다. 그녀는 현실보다 더 깊이 작품 속에 빠져 있었고 감정의 흔적을 몸에 남긴 채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곤 했다. 그런 점에서 그녀는 자신을 태우는 방식으로 예술을 만들었던 배우였다. 우리는 그런 그녀를 존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가 끝내 말하지 못했던 내면의 흔들림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주길 바란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당신도 이은주의 영화를 본 적이 있다면 그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녀의 눈을 마주쳤을 때 단지 연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당신이 느낀 그 이상한 몰입,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했던 감정의 동요. 바로 그것이 이은주라는 배우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통해 바라보는 것은 그녀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조차 덮을 수 없는 삶의 진정성입니다. 우리는 이은주의 생애를 통해 단지 슬픔이나 충격만을 전달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안에 있었던 진짜 사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감정 앞에 솔직했고 무대 앞에서는 누구보다 조용했던 한 사람. 그녀는 작품 속에서 수없이 울었고 현실에서도 자주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항상 조용했고 때로는 아무도 보지 못한 곳에서 흘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이야기를 보고 있다면 그녀는 잊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기억해주는 그 찰나에 그녀는 다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에 담긴 무게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기억을 남겨주셔도 좋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그녀를 되새겨 주셔도 됩니다. 당신의 그 작은 감정 하나가 이은주라는 이름을 더 오래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이은주라는 이름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는다. 그녀는 오래 활동하지 못했다. 출연작도 많지 않았다. 시상식에서 눈부시게 웃던 순간도 단 몇 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잊히지 않는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시간이 갈수록 더 또렷해진다. 흐릿했던 장면 하나, 슬픈 OST 하나, 눈물이 맺혔던 클로즈업 하나. 우리는 그 조각들을 꺼내어 다시 들여다보게 된다. 그녀는 그렇게 기억 속에서 천천히 살아난다. 그녀가 떠난 후 한국 영화계는 변화했다. 감정을 연기하는 배우들의 고통에 대해, 작품 이후의 공허함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보호가 생겼다.
제작 현장에서는 심리 상담가를 배치하기도 하고 지나친 감정 소모에 대한 경계도 생겼다. 이은주는 말없이 그 누구보다 강하게 변화를 만들었다. 그녀의 삶은 짧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시스템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음악과 연기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둘 다 이루었다. 피아노 건반 위의 떨림처럼 스크린 속 그녀의 눈빛은 마치 음악 같았다. 어떤 대사보다 강했고 어떤 연출보다 아름다웠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예술처럼 살았고 예술 속에서 인생을 녹여냈다. 그것이 비극이 되었든 그것이 누군가의 상처였든 그녀는 끝까지 진심이었다. 사람들은 가끔 묻는다. 왜 그녀가 그토록 짧게 타오르고 사라졌냐고. 그럴 때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진다. 별은 가장 밝을 때 꺼지기 마련이라고. 이은주는 우리 기억 속에서 영원히 24살이다. 그 나이로, 그 표정으로, 그 눈물로, 그리고 그 아름다움으로.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결코 단순히 한 배우의 비극을 본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깊이, 감정의 무게, 그리고 예술이 얼마나 아름답고도 잔인할 수 있는지를 마주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은 단지 추모가 아니라 다시 보는 행위다. 다시 사랑하는 행위다. 어떤 이야기들은 절대 알려지지 않았어야 했지만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할 것이다. 이은주라는 이름이 한 시대를 살아낸 감정의 다른 이름이었다는 것을.